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도 이제 경기 수가 많이 없어요. 해외 축구 한 경기랑 NBA 두 경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레알 대 맨시티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이고요. 1차전에는 시티가 4대3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꺾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만약에 지지 않는다면은 맨시티가 이제 결승으로 가는 거고, 레알 마드리드가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1점 차 이상으로 이겨서 연장 가서 또 승부를 결정 짓는다면은 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맨시티가 조금은 유리한 매치다 라고 보이고, 결정자 같은 경우 이제 알라바 레알 같은 경우 빠지고 뭐 베일이 불투명인데 걔는 못 버리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 카일 워커나 존 스톤스, 나다나케 정도가 이제 불투명하게 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사실 제가 맨시티 승과 언더를 예측했었는데 그냥 완전 오바가 나왔었죠. 제 예상과 달리 아무래도 이제 카세미로가 지난 경기 이제 징계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도 보여져요. 지금 이거는 지난 1차전 매치는 거의 낭만 대 시스템이었거든요. 맨시티는 이제 과르디올라의 시스템적으로 이제 갖춰진 상황에서 이제 축구를 차는 팀이고, 레알도 원래 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카세미르가 빠져서 그런가 거의 지난 첼시와의 맞대결에서는 이제 조금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공격 쪽에 윙 쪽에 배치시키면서 조금 수비적인 임무와 중원 싸움을 가져갔다라면은 호드리그를 이제 우측 측면에 넣으면서 그냥 뭐 우리 그냥 붙어보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난장판 싸움 한번 가보자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오늘이 이제 카세미르가 복귀해가지고 이게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카세미르가 또 없으면 그냥 또 오바 찍으면 그냥 공짜인데, 카세미르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뭐 크카모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발베르데가 다시 오른쪽 측면 공격 쪽으로 나온다면은 진짜 의외로 또 저득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한 점 차 싸움이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도 분명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있습니다만 글쎄, 어쨌든 지금 알라바가 빠진 상황에서 나초랑 밀리탕으로 맨시티의 공격을 막긴 좀 어려워 보이고, 제주스 요즘 또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케빈 데브라이너도 시즌 초반에 부진했었지만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알 입장에서도 지금 벤제마는 공만 잡았다 하면은 진짜 또 넣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언더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오바가 세해서 패스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리고 배당 메리트는 일단 저는 조금 좀 떨어진다고 일단 보긴 해서 그렇게 보긴 합니다만, 오바를 안 볼 수는 없는 경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또 어쨌거나 어느 한 팀이 한 골을 넣었을 때 물론 레알이 넣는다면은 뭐 양팀 다 급할 게 없어지긴 합니다만, 애초에 저는 맨시티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맨시티가 먼저 넣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레알이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득점으로 그래도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고, 승리 자체는 저는 맨시티 사이드로 조금 봅니다. 물론 요 경기는 무승부의 쪽으로 좀 찍어볼 만한 가치가 있긴 해요. 맨시티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무리를 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지키는 그림으로 가거나 아니면 혹시나 레알의 추격골을 넣으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승부로 접근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이고, 어쨌든 저는 맨시티 사이드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상으로 저는 맨시티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벤제마한테 좀 기대기에는 조금 쉽죠. 근데 기대면 항상 해주긴 하거든요. 최근에 기세로 봤을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팀적으로 좋은 거는 분명히 저는 맨시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적을 발휘해야 되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뭐 어쨌든 레알 프렌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승부의 프렌을 볼 바엔 차라리 무앤무 찍는 게 맞아 보이고, 아니면 저처럼 맨시티 뭐 승적을 보면 뭐 햄무 쪽으로 접근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이드로 일단은 제 의도는 뭐 대충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NBA로 넘어와서 어제처럼 좀 올킬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해축이고 NBA고 이제 싹 다 올킬 했잖아요. 뭐 오노바까지 핸디까지도. 일단은 두 번째 경기로 갈게요. 세 경기밖에 없으니까.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일단은 뭐 마이애미 승 공짜고요. 사실 뭐 분석할 가치가 없습니다. 엔비드가 빠진 상황에서 마이애미가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봤던 사이즈 그대로 지난 경기 그냥 진행이 되었었고 경기도 안 봤어요. 저는 그냥 전반은 필라가 비일 것이다. 근데 후반에 마이애미 벌릴 것이다. 그대로 그냥 뭐 이어졌던 경기고 경기 사실 제가 뭐 사이즈가 사실 별로 안 보여서 이 경기를 잘 못 봤거든요. 이 시간대 경기를 못 봤는데 딱히 뭐 다시 경기를 보거나 뭐 기타 뭐 칼럼이나 이런 거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이애미가 다시 한번 잡을 만한 경기고 어쨌든 버틀러도 지금 GTD가 안 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하든이랑 맥시가 또 약간 불화설 같은 것도 있고 전반에 어쨌든 해리스가 볼륨을 올려줍니다만 후반에 귀신같이 떨어지고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전체적 정규 시즌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루틴이에요. 전반에 해리스가 좀 해주고 효율이 떨어질 때쯤에 엔비드가 해주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엔비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에 비비고 후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림이 그냥 지난 경기 그대로 나왔었고 벤치에서 조지니 형이 야투감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대해본다 하들 빵빵 터지는 그림은 또 아닐 것이다. 적당히 1인분 해주거나 그런 선에서 아마 오늘 만약에 지난 경기보다 나아진다 한들 그 정도 느낌일 것이고 어쨌든 이런 스팟업 슈터들이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반전의 여지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결국 디조던 구대기 같은 효율을 또 보여주고 있고 맥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마이애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뎁스가 워낙 두껍고 누가 안 되면 누굴 쓰면 되고 뭐 이런 모습이고 타일러 히로까지도 벤치에 있는 모습 일반 승 정도는 푸근하게 그냥 해주지 않을까 혹시 푸근하진 않더라도 확실하게 좀 해주지 않을까 싶고 핸디캡에 있어서도 마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짜를 먹느냐 아니면 좀 욕심 나는데 가느냐 그 선택지로 가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딱히 뭐 분석할 가치도 없는 경기고 두 번째 경기로 이제 피닉스 대 댈러스 상당히 좀 재밌는 매치업이죠. 지난번 매치업에서는 피닉스가 7점 차 승리였나요? 뭐 이렇게 가져갔었고 댈러스의 막판 추격이 상당히 무섭긴 했습니다만 진작부터 점수차를 벌려온 피닉스가 무난하게 좀 가져갔던 경기고 데빈 부커의 몸 상태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 상당히 좋은 모습 몸 상태도 크게 이상이 없어 보였었고 브리지스가 돈치치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역시 돈치치답게 좋은 모습을 돈치치는 또 보여줬었는데 댈러스 입장에서는 제일런 브룬슨이 부진했었고 피닉스는 사실 잘했어요. 할 거 다 하면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저는 오히려 댈러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댈러스는 일단은 제이슨 키드가 원래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들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의 약점 미드레인지 지역 그쪽에서 이제 크리스 폴이나 데빈 부커 뭐 에이튼이나 여러 선수들의 그냥 폭격을 맞으면서 무너졌었던 댈러스고 댈러스의 수비 방식을 조금 저는 조정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사실 댈러스가 어떻게 조정을 하든 사실 기도 메타예요. 지금 피닉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댈러스 같은 경우 3점을 좀 막으려고 하고 골밑 레이업이나 이런 것들 바로 페인트 존 그런 수비를 해서 피닉스가 미드레인지로 그냥 빵빵 터져줄 수 있는데 피닉스는 애초에 미드레인지를 상당히 잘하는 팀이에요. 미드레인지 게임을 폴도 있고 부커도 있잖아요. 뭐 에이튼도 지금 뭐 버블 갈매기급의 야투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처럼 수비하면 댈러스가 제가 볼 때 승산이 아예 없어요. 결국 피닉스가 좀 기복을 보여줄 수 있고 자주 하지 않는 공격 루틴 뭐 돌파를 좀 강요한다던가 아니면 좀 외곽 기복이 있잖아요. 피닉스는 외곽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강요해서 기도 메타로 가야 되거든요. 안 터지면 우리가 잘했을 때 해볼 만하다 요런 그림으로 가야지 정석적으로 가서는 절대 못 이겨요. 아예 사이즈가 제가 볼 때는 미드레인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주면은 사이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키드 감독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미드레인지 게임을 최대한 이제 핀스가 못 가져가게끔 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조금 안 좋은 점은 지난 1라운드 피닉스 1라운드 상대했던 뉴올리언스 정도의 슛감을 피닉스가 보여줬다면 저는 댈러스가 야 이거 피닉스 안 좋을 때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브리지스 터지고 있고요. 제이 크라우더 1라운드 야투감 쓰레기였는데 지금 좀 나아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캠 존슨 벤치에 데빈 부커가 없었을 때 상당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야투감도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는 젊은 선수가 하다 보니까 조금 얼타는 모습도 있었고 했는데 부커가 돌아온 점도 있고 경기 수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막 이렇게 치르면서 점점 적응을 하면서 야투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댈러스가 만약 피닉스의 미드레인지 게임을 제어한다고 해도 외곽에서 두들겨 맞을 확률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피닉스 사이드로 일단은 봅니다만 핸디캡에 있어서는 조금 잘 모르겠다. 댈러스에는 어쨌든 브론슨이 터질 만한 사이즈가 분명히 있고 브리지스가 아무리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여러 선수들이 돈치치를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도 못 막았어. 돈치치를. 브리지스도 못 막았거든요. 돈치치가 지난 경기 거의 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제일런 브루스까지 터진 다음에는 조금은 비빌만한 사이즈는 분명하다. 댈러스가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 막판에 또 스몰을 가동하면서 상당히 피닉스를 상대로 추격했던 점, 그때 사실 크리스 폴이 이제 3점이랑 이제 미드레인지를 좀 어려운 샷이긴 했습니다만 꼽아서 이제 망정이지, 그거 안 들어갔으면 진짜로 그 20점 차 가까이 났던 경기가 진짜 좀 이상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샷을 폴이 이제 해결해 줬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다시 피마를 찍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모르겠다. 오히려 어쨌든 댈러스는 피닉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댈러스 입장에서도 지금 돈치치, 피닉스는 돈치치 못 막아요. 못 막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브런슨이 더 터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뭐 레즈블럭이나 도리안 피니스미스 같은 선수들이 외곽을 또 기대할 수 있겠고 지난 경기 또 클레바가 또 좋은 야투감을 보였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216.5 플레이오프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낮은 부분이 어쨌든 있고 사실 플레이오프 오바 찍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이 시리즈에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오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원더가 당연히 뜨는 경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 팀의 공격에서 좀 제어가 쉽지 않아 보이고 댈러스가 어쨌든 스몰을 들고 나올 텐데 그럼 에이튼한테 쳐맞을 거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오늘도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뭐 피마가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오늘은 데일풀이 보인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뭐 핸디보다는 오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사실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쪽으로 이제 접근할지. 아니다 나 그냥 피닉스만 갈란다. 야 그래도 피닉 마인이지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저는 오바 쪽이 보인다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오후 시간에 이제 K리그가 있고 또 저녁에 해외 축구가 좀 있고 해서 저녁에 아마 라방을 진행할 것 같고 뭐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점심시간 때 아마 K리그 분석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유가 된다면은 올리는 거고 아니면 그냥 멤버십에만 올리는 거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